안녕하세요. 오늘은 회피형 연애의 특징입니다. 연인이 혼자 속으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서 답답하고 아니면은 뭔가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아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모르고 힘들어도 티를 안 내고 혼자 감당하려고만 해요. 혹시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회피형 연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회피형의 개념은 애착에서 왔는데, 그래서 애착이란 무엇인가 부터 살펴보고 애착이 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가,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연애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애착이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사람 보는 눈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애착 유형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4가지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는 언어가 발달하기 전부터 2가지 파트에서 계속 사람 보는 눈을 만들어가요. 1번,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2번, 다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이 데이터를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애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애착은 인간관계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된 것이라서 인간관계 맺는 방식의 바탕이 돼요.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깝고 가장 큰 감정을 느끼는 관계가 바로 연인관계죠. 그래서 연인관계에서는 애착관계 패턴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자, 그럼 회피형의 사람 보는 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2가지 파트에서 눈이 형성된다 했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회피형의 눈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다른 사람은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 라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형성이 됐는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눈을 떴는데 아파트에 15년 동안 계약이 돼 있어서 이사를 못 가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좀 뭔가 다른 집 사람들이 음침하고 좀 험상궂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웃 사람이 가방에서 뭔가 흉기 같은 걸 좀 꺼내는 것 같아서 소리를 질렀는데 저보고 윽박을 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후에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런데 15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살아야 돼요. 즉, 회피형의 눈은 아주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은 위험해 라고 경험을 한 거예요. 소리를 질러도 누가 도와주거나 괜찮냐고 물어보기보다 오히려 위협을 했어요. 즉, 이게 반복되면서 회피형은 자신을 가장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은 너무 위험하니까 나 스스로한테 의지하자, 나만 믿자,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감정 표현도 하지 말자.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 자체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피형들은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회피형이 보고 있는 세계가 이해되셨나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사람한테 믿음을 못 줘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경험한 것이라서 당시에 여러분들은 연인 옆에 있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초점을 왜 회피형의 눈을 가지게 됐을까라고 이해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자, 3번째로 회피형의 연애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한 가장 안전한 방법들은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연애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우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좀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아요. 상대에게 도와달라고 쉽게 말하지 않고 잘 의지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크던 작던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연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실제 문제보다 조금 더 크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이 일상에서 인간관계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보통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느꼈던 화, 슬픔, 부끄러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해소가 돼요. 하지만 회피형의 경우 감정을 느끼기가 조금 어렵고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상대가 모를 수도 있고, 혼자 처리하다 보니까 대화를 통해 마음을 교류하는 일들이 조금은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회피형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걸 심리학에선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마음 챙김이란 내가 살면서 드는 생각, 마음, 느낌,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각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내 행동과 내 마음이 따로 놀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이래서 우리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구나, 크게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즉, 첫 번째 스텝은 내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굉장히 환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앞에 말했듯이 회피형의 눈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들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감정 표현하는 것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앵무새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떤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는지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켜켜이 쌓이고 나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감정 표현하는 것들은 참 괜찮겠구나, 내가 무섭다고 말하는 것도 참 괜찮구나,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뱉기까지 참 어려웠을 회피형들의 눈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은 조금은 마음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음사선 김동환 상담사였습니다.